밑줄진 기역 니은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일제는 한민족을 일본인으로 동화시켜 충성스럽고 선량한 황국신문으로 만들기 위하여 황국신민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알았어. 일제는 한국의 엄청난 자원을 약탈하고 한국인을 침략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끌고 가 강제 수용하고 노예처럼 혹사시켰어. 알았어. 자, 기억부터 보죠. 황국신민서사를 아동은 물론 성인에게도 암송하도록 강요하였다. 맞죠? 이게 정답이네. 그렇죠? 옳은 거니까. 그 다음에 기억. 궁성요배라 하여 서울의 남산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중요한 장소에 신사를 세우고 예배하도록 하였다. 이건 신사참배죠. 궁성요배는 뭐야? 매일 아침에 동쪽을 향해서, 천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신사참배지 궁성요배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니은. 군 인력 보충을 위해 처음에 징병을 실시했으나 이후에 지원병 제도로 바꿨다. 이거 제가 재밌게 수업해 드렸는데 처음에 지원병령이 나오죠. 국가총동원법이 선포되고 나서 이것도 조심해야지. 이게 2개월 차이죠. 국가총동원법이 선포되기 전이죠. 아무튼 이건 이따가 좀 하기로 하고 지원병령이 나와요. 이게 38년에. 그러니까 이 지원병령 뭐야? 지원해 이거죠. 지원해 이렇게 얘기해요. 지원해. 누가 지원해? 전쟁 중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원해?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원하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안 하니까 그러면 이제 학생들에게도 지원 기회를 주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이제 뭐야? 학도 지원병령이죠. 학생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어. 이게 이제 학도 지원병. 그럼 학생들은 바보야? 그렇죠? 학생들은 바보가 아니야. 학생들이 제일 무서워. 알겠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했나요? 내가 21살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50 정도 되면 내가 공자나 예수가 돼 있지 않을까. 내가 21살 때 가졌던 생각이거든. 근데 어떨 때 사고하는 걸 보면 21살만도 못해. 지금 내가 요즘에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21살에서 나는 내 사고는 정체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좀 바뀐 거는 그냥 뭐 삶의 경험? 소주가 달다? 뭐 이런 것만 바뀐 거야. 그때 21살 때는 소주가 먹으면 썩거든? 지금은 아주 좋아. 그러니까 그것만 바뀌고 뇌는 그냥 정지된 것 같아. 나이가 든다고 철이 드는 게 아니야. 알겠어요? 나이가 든다고 철이 드는 게 아니야. 나이가 든다고 철이 든다는 것이 만약에 맞다면 태극기 흔드는 할아버지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건 징병령이지. 그러니까 이제 지원해 그러니까 안 해. 그럼 그냥 데리고 갈게 그런 거죠. 이건 강제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돼야지. 징병제가 지원병으로 바뀌는 건 너무 웃기잖아. 그죠? 지원병제가 뭘로 바뀌어야 돼? 징병으로 바뀌어야지. 지원해. 그러니까 지원을 안 하니까. 그럼 그냥 가져갈게. 이렇게 되는 거죠. 별로 재미없나 봐요. 이런 거. 준비한 건데. 수업이 갑자기 확 하기 싫어지네. 니은. 만보산 사건을 일으키기 직전에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공포하였다라고 되는데 만보산 사건은 우리 그러니까 중국과 우리 한중 간의 수로 분쟁 사건이 일어난 거죠. 31년에. 국가총동원법은 38년이니까 이건 연도가 뭐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죠. 만보산 사건 직전에 국가총동원법이 선포됐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국가총동원법은 뭐가 터지고 나서 만들어져요. 중일전쟁 발발 이후에 국가총동원법을 일본이 선포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1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자서전의 내용이 전개되던 시기에 이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읽을 때. 그러니까 어떤 법령이 발표됐다 이러고 있지만 이 법령이 뭐 되던 시기, 시행되던 시기 이러면 전체 시기를 다 잡아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1차 조선교육령을 예를 들어서 주고 1차 조선교육령이 반포될 당시의 모습 이러면 11년을 찾는 거고 1차 교육령이 시행되던 시기 이러면 11년부터 2차 조선교육령이 발표됐던 22년까지를 찾는 거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문제 풀 때. 전개되던 시기에 일제가 시행한 정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 7월 20일 학생들과 체조를 하고 있었는데 면사무소 직원이 징병. 그럼 답이 나왔어. 징병 아까 전에 몇 년이라고 썼어요? 이렇게 썼잖아요. 그럼 이게 전개되던 시기니까 44년부터 해방 전까지니까 45년 딱 이 시기밖에 없는 거지 뭐. 그죠? 징병영장을 가져왔다. 흰 종이에는 징병영장 그리고 8월 1일까지 함경북도 주둔한 일본군 나남 222부대에 입대하라고 적혀 있었다. 7월 30일 앞면에는 문 장구 뒷면에는 축 이병이라고 적힌 붉은 천의 어깨띠를 두르고 신사를 참배한 후 순사와 함께 나룻배를 타고 고향을 떠났다. 용산역에서 기차를 탈 때까지 순사는 매섭게 나를 감시하였다. 일진에는 1904년에 만들어져서 1910년 한일합방 되면서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일제는 친일 단체마저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 해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일진에는 1904년에 만들어져서 언제까지? 1910년까지 있었던 단체죠.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공출제도는 국가총동원법 이후 이렇게 얘기했죠. 뭐 이후? 국가 총동원법 이후. 국가총동원법은 38년이죠. 이게 정답이네. 왜? 공출제도는 38년부터 45년까지니까 위에 자료에 있던 시기에 겹치죠. 우카키 총독이 농촌개발을 명분으로 농촌진흥운동을 주장했대요. 그럼 주장했다는 얘기는 아직 시행이 안 됐나 봐? 그럼 이 우카키 총독이 주장해서 시행된 거거든요. 그럼 이게 시작된 게 언제죠? 만약 시작이라고 보면 이게 32년이죠.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가 맞을 수도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그대로 하고 이것만 동사만 바꾸면 진흥운동을 시행하였다. 그러니까 진행 중이었다. 그러면 농촌진흥운동이 32년부터 45년까지 진행 중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맞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주장하였다 이렇게 해서 논란을 차단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농촌진흥운동이 아직 뭐도 안 됐다는 얘기야. 시작도 안 됐다 지금 얘기지. 헌병경찰이 칼을 차고 민간의 치안 및 행정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였다. 헌병경찰은 1910년부터 1920년까지만 딱 헌병경찰 제도가 있는 겁니다. 20년부터는 보통경찰로 바뀌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정답이에요. 13번 봅니다. 다음 법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17관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고 토지의 조사 및 측량한 것을 사정하여 확정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을 이에 등록한다. 임시토지조사국이 나왔으니까 이거는 토지조사령이에요. 이 법령. 토지조사령. 이거는 시기 물어보는 거 아니네요. 그렇죠? 토지조사령에 대한 설명 이걸 찾는 거죠. 토지와 임야를 함께 조사했다. 무슨 소리야. 이건 아니야. 임야 조사령은 따로 있잖아. 1918년에. 그렇죠? 토지조사령, 임야조사령 우리 이게 따로 배웠죠. 임야조사령은 1918년이라고 따로 있어요. 토지 등급은 물론 지적, 결수, 지목 등을 신고하도록 했지. 이게 정답이지. 신고제니까. 지역별 지가와 그것의 1.3%를 지세로 하는 과세 표준을 명시하였다. 이 지세 표준령은 지세령이라는 게 따로 있어. 1914년에. 이건 토지조사과 관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지세령이 1914년에 되고 나서 토지조사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이 지세령이 시작이 되죠. 그렇죠? 지세가 이제 걷게 되죠. 우리 토지조사 사업의 결과가 뭐죠? 지세가 2배 이상 늘어났다 이거 아니에요. 지세가 1.3%면 얼마씩 걷는 거야? 땅값에 대해서. 땅값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1년에 13,000원 정도 걷는 거지. 꽤 걷는 거네요. 그렇죠?
땅값이 1억이면 꽤 걷는 거네. 그렇죠? 그럼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내야지. 그래서 지세가 늘어난 거야. 이렇게 지세령을 만들어서. 근데 이 지세령은 토지 조사령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지세령이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지. 임야 조사령이라는 게 따로 있듯이 지세령이 따로 있는 거지. 본 법령에 따라 토지 소유를 증명하는 토지가옥 증명규칙과 시행세칙이 공포되었다. 토지가옥 증명규칙은 우리가 근대사에서 1906년에 배웠어. 토지가옥 증명규칙이 뭐냐면 이것도 수업을 해드렸는데 뭐냐면 그 근대 배울 때 우리 대한제국 시기 때 지계를 발급하죠. 지계 발급. 그 지계 발급할 때 단서가 뭐였냐면 대한국인 외에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지계 발급의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원칙적으로는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그게 열받아 가지고 일본이 이걸 만든 거야. 통감부 설치한 이후에. 그래서 토지가옥 증명규칙은 일본인이 뭐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토지와 가옥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칙이에요. 그래서 이건 1906년에 발표가 됩니다. 통감부 설치 이후에. 뭐 설치 이후에? 통감부 설치 이후에.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17번으로 넘어갑니다. 쭉 넘어가세요. 문제가 비슷합니다. 다. 가기구가 존속한 시기.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뭐라고 했죠? 가기구가 뭐한 시기? 존속한 시기라고 했어.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것은 지주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어디 혹은 그것의 출장소 직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만약 제출을 태만히 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에는 당국에서 해당 토지에 대해 소유권의 유무 등을 조사하다가 소유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지주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국유지를 편입할 수 있다. 그럼 이게 뭐야? 임시 토지조사국이네. 자, 우리 올해죠. 어떻게 보면 2018년 국가직 문제예요. 임시토지조사국은 언제 만들어져요? 1910년이에요. 토지조사령은 12년, 임시토지조사국은 10년. 1년에 오차도 있으면 안 돼요. 그럼 토지조사 사업이 끝난 게 언제야? 18년에 끝나죠. 토지조사 끝나면 이건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지금 제목이 발문이 뭐라고 돼 있어? 존속한 시기니까 1912년부터 1918년에 이 기구가 존속했겠죠. 토지조사령이 끝나면 임시토지조사국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사실로 적절한 걸 찾는 거야. 조선 청년연합회에 출입하는 일본인 고문. 청년단체를 외운 것 같은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네. 그죠? 그죠? 우리 해설에 거기 몇 년까지라고 돼 있어? 1910년부터 몇 년까지라고 돼 있어? 해설에 보면 18년까지라고 돼 있어? 틀렸네요. 조선청년연합회는 20년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리고 이 청년단체 중에서 완전히 빨간색 단체가 하나 있죠. 레드벨벳? 재미없구나 이런 것도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김정은? 허허. 큰일이네 이거. 이렇게 반응이 안 좋아서. 서울 청년회. 그 다음에 이 조선청년연합회와 서울청년회 일부가 합쳐져서 만든 조선청년총동맹.
24년? 아무튼 이거 틀린 거네요. 그렇죠? 아무튼 신문에 연재 중인 소설 무정을 읽는 학생. 무정은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소설이죠. 누가 썼죠? 이광수가 썼죠. 선생님 무정 안 해줬잖아요. 이런 건 상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현대소설, 최초의 현대소설, 무정.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 김시습의 금오신화.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소설. 허균의 홍길동전. 아니, 한글소설. 이런 건 상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잘났다? 연초 전매제도에 따라 조합에 수매되는 담배. 이게 연초 전매령은 몇 년이라고 그랬죠? 이거 외우셔야 된다 그랬어. 이래서 안 되는 거야. 이게. 의열단에 가입하는 신흥무관학교 출신 청년. 의열단은 언제 만들어져요? 1919년에 만들어지지. 그러니까 이게 딱 안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문제 1년에 딱 1년 차이잖아, 이건. 네? 이상한데 오늘. 자, 20으로 넘어갑니다. 산미 증식 계획의 영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2018년 서울시 7급 6월에 시행됐던 문제입니다. 자, 산미 증식 계획입니다. 식민지 조선 내에서 부족해진 식량은 만주에서 조, 수수, 콩 등 잡곡을 수입해서 메꾸었다. 이거 맞죠? 만주에서 잡곡을 수입했죠. 우리나라에서 쌀이 너무나도 일본으로 많이 빠져나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아에 허덕이게 됐죠. 그 기아를 막기 위해서 만주에서 조, 수수, 콩 이런 잡곡들을 수입했다. 산미 증식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맞습니다. 대한제국 정부와 황실의 땅 등 모든 국유지는 물론 황무지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한 땅들도 모두 조선 총독부로 귀속시켰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건 토지조사 사업이죠. 근데 맨날 토지조사 사업 물어보면 답이 산미증식 계획이고, 산미증식 계획 찾으라고 하면 답이 토지조사 사업이죠. 맨날 의열단 찾으라고 해놓고 답은 한인애국단이고, 한인애국단 찾으라고 그러면 답은 의열단이고, 독립의금부 찾으라고 하니까 답은 대한광복회고, 60만세 운동 물어보면 답은 광주학생항일 운동이고. 그런 거예요, 원래. 응? 원래. 토지. 저 어저께 임플란트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만큼도 도와줄 생각은 없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요만큼도 없는 거죠. 그렇죠? 응. 아, 내가 이렇게 국어를 해야 되다니 진짜. 진짜 쪽팔려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토지조사 사업에 대한. 3번. 소작 농민들은 고율의 소작료 외에도 수리조합비. 그렇죠. 이 산미증식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 수리조합을 설치해서 수리조합료를, 이 수리조합비를 농민들에게 과도하게 징수하는 바람에 농민들의 생활이 다시 어려워졌었죠. 지주들은 일본으로 쌀 수출을 통해 이익을, 우리 토지조사 사업도 그렇고 산미증식 계획도 그렇고 땅 많이 가지고 있거나 이런 지주들은 다 도움이 됐던 정책들이죠. 특히 산미증식 계획 같은 경우는 쌀을 일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수출 판로가 개척된 거니까 아주 좋아집니다. 이익을 얻었죠.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과 산미증식 계획을 이제 뚫고 지나면서 우리나라 지주들은 다 뭐가 돼요? 다 친일화되죠.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얘기했죠. 친일 다음에 꼭 관용어처럼 뭐가 나와야 돼? 지주. 친일 소장농. 좀 안 어울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친일 지주. 이게 어울리죠? 자, 그 다음에 24번으로 갑니다. 쭉 넘기세요.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 경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 1910년대 회사 설립을 허가제로 한 회사령을 공포하였다. 허가제, 회사령, 오케이. 이게 이제 1920년에 회사령이 폐지되죠. 그러면 이제 이걸 뭐라고 하죠? 신고제라고 하죠.
신고제라고 하면 회사령이 뭐 된 거예요? 폐지됐다라는 말이죠. 1920년대 미국 증산을 표방한 산미 증식 계획을 수립하였다. 맞죠? 수립했으니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30년대 농공은행을 통합하여 조선식산은행을 설립하였다. 자, 한번 보죠. 이 농공은행을 누가 만들었냐면 메가타가 만들었거든요. 누가 만들었다고요? 이 농공은행은 각 지방에 1906년에 보통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걸 조선식산은행으로 다 이제 통합하거든요. 이 조선식산은행은 1918년에 만들어져요. 근데 이게 지금 30년대니까 일단 틀렸죠. 근데 이거 안 외워도 이렇게 안 외워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나석주 기억나세요? 의열단? 나석주가 폭탄 어디다 던져요? 동척이랑 식산은행에다 던지죠. 나석주가 폭탄 던진 게 언제야? 26년이야. 그럼 만약에 이게 30년대에 만들어지면 어디다 던진 거야?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1940년대 전체 농민까지 식량 공출을 강제한 식량관리령을 제정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이 뭐 공출령, 그 다음에 배급 이런 것들 나오면 다 40년대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는 설명이에요. 정답은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